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5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에 발생한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매달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4월의 지수는 120.9입니다. 우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 2002년부터 4년까지의 농산물 가격 평균치를 100으로 산정을 해놓고 그보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식량 가격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11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무려 229.9까지 올라갔어요. 2008년도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생긴 인플레이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201.4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때 비하면은 지금 120.9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게 11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표로 보시지만은 품목 중에 어떤 것들이 그동안 1년간, 최근 1년간 많이 올랐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유지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99.5%나 올랐고, 그 다음에 설탕, 곡물, 유제품 순인데 그나마 육류는 5.1%만 올라서 다행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입니다만은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했지만 이게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고, 비용 인플레이션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뭐냐?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나라가 돈을 막 풀었어요. 재정 팽창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악성암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 각 자기 위치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식품 외식 대기업체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식품 제조업체 CJ 제일제당과 외식업체 교촌치킨의 경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만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식품 부문만 따지면은 1분기에 매출 상승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국내 부문만 따로 떼서 보면은 7%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온라인 매출만 따지면은 20%나 성장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이건 뭐냐? 식품 구매의 대세가 이제는 온라인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교촌치킨은 그러면은 얼마 성장을 했느냐? 17.4%가 신장을 했어요. 역시 배달, 포장, 수요 확대가 매출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뉴스 인사이트 코너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우리 배달 외식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유통업체에서 와인과 수제 맥주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주류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와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은 무려 47%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맥주는 13.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 와인과 매출의 매출 구성비가 와인이 35고 맥주가 65였는데 이게 지금은 42대 58로 그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와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했는지 표로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순으로 와인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자, 와인 많이 먹는 건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주의 위상이 초라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편의점 CU에서는 곰표 밀맥주라는 수제 맥주를 팔고 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제 맥주는 제조회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저 하이트 진로 맥주에다가 위탁 생산을 해서 한꺼번에 전 점포에다가 300만 개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2주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데 2주 걸린다니까 5월 말이나 돼야 다시 그 맥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수제 맥주가 대세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헤드라인은 국내 대표적인 식품 대기업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중소김치업체와 상생협력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김치 제조회사들이 해외로 김치를 수출하는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만 EU로도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EU가 최근에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강화를 했어요.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은 동물성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은 EU 수출 작업장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 제조 회사 중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는 CJ제일제당하고 대상밖에 없어요. 중소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우리나라 김치는 대부분이 뭡니까? 젓갈이 들어가는데 이 젓갈이 바로 동물성 원료예요. 그래서 중소업체는 EU로의 김치 수출 장벽이 생겼는데 이걸 대기업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자기네들이 만든 젓갈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통큰 배려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계기로 자, EU에 지금 김치 수출이 그렇게 많이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최근에 한류 열풍이라든지 또 김치가 코로나19 정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김치가 EU로 수출되는데 대박이 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한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뉴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배달 외식이 지금처럼 여전히 성행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외식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배달 외식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부터 데이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외식 시장 전체 규모는 2018년도에 얼마였냐면 138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작년에는 한 15%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약 120조 원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은, 자, 여러분, 외식 그러면 세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매장 외식이고, 하나는 배달 외식이고, 하나는 포장 테이크아웃이에요. 거기서 이제 배달 외식이 얼마냐? 17조 원이에요. 그걸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전체 외식 시장에서 14.2% 정도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시장의 변화는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의 니즈. 그 다음에 하나는 공급자의 태도,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러면 먼저 소비자의 현재 태도는 어떠냐? 예,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을 가정을 해서 그래도 배달 외식을 이용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점 만점에 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한 번 배달 외식의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풀이해서 주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19는 장기화가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일상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배달 외식은 습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그때는 3개월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상 회복됐지만은 코로나는 이대로 가면은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소비자들의 이런 태도에 의해서 공급자들의 전략도 이제 바뀌고 있는데, 공급자는 현재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외식업체가 2017년도에는 6.2%밖에 안 됐는데 작년 2020년에는 이게 무려 19.9%까지 늘었어요. 그럼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장을 축소를 합니다. 점원도 감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뉴를 개발할 때도 배달이나 포장이 가능한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공급자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 놨는데 코로나19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옛날처럼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배달 외식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외식업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냐? 모든 걸 배달의 중심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번 주 순서 마치면서 제가 남기는 클로징 메시지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질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좁게는 국내 식품 외식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넓게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각자 위치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